자, 우리 이제 챗 GPT 같은 AI랑 대화하는 건 뭐 꽤 익숙해졌잖아요. 근데요, 만약에 AI가 그냥 대답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신 직접 행동까지 해준다면 어떨까요? 이메일도 보내고 보고서도 뚝딱 만들어주고 심지어 코딩까지 알아서 척척. 네, 바로 자율 AI 에이전트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이 새로운 AI 혁명이 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시작부터 좀 강력한데요. 엔비디아의 CEO 젠슨 왕이 뭐라고 했냐면 이 AI 에이전트가 그냥 뭐 새로운 기술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수조 달러짜리 산업을 만들고 우리가 일하는 방식 자체를 통째로 바꿀 거라고 했습니다. 와, AI 혁신의 거의 뭐 중심에 있는 사람이 이 정도까지 말했다면 이건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 명확한 거죠. 네,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AI는 우리한테 이미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짜고 또 필요한 도구를 착착 써가면서 실제로 행동까지 하는 AI.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AI가 생각하는 걸 넘어서 행동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이게 그냥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 회로가 절대 아닙니다. 돈의 흐름을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2024년 딱 한 해에만 AI 에이전트 스타트업에 투자된 돈이 얼마냐면요. 38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5조 원에 가까운 돈이에요. 작년보다 무려 3배가 늘어난 액수라니 지금 어마어마한 돈과 기대가 전부 이 기술 하나에 쏠리고 있다는 뜻이죠. 좋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AI의 다음 진화라고 불리는 에이전트라는 게 뭔지 그 정의부터 한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죠. 정의는 아주 간단한데 굉장히 강력합니다. 핵심 키워드는 딱 2개예요. 바로 자율적으로 그리고 인간의 개입 없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챗봇이 우리가 시키는 말에만 대답하는 비서라면요. 이 에이전트는 목표만 딱 던져주면 알아서 일을 처리하는 뭐랄까 유능한 프로젝트 매니저 같은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까지 한다는 거죠. 아니 그럼 대체 AI가 어떻게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까지 할 수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 지금부터 AI 에이전트를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 에이전트를 움직이는 데는 크게 4가지 핵심 구성 요소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바로 추론 능력입니다. 말 그대로 에이전트의 두뇌 역할을 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잘 아는 챗 GPT 같은 아주 강력한 대규모 언어 모델, 즉 LLM이 바로 이 두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복잡한 지시를 딱 알아듣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그게 다 여기서 나옵니다. 두 번째는 기억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방금 한 말을 또 까먹는 동료랑 일하면 진짜 답답하잖아요. 에이전트도 똑같아요. 과거에 나눴던 대화나 자기가 했던 작업 결과를 전부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번 결정을 내릴 때 그걸 참고하는 거죠.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점점 더 똑똑해지는 겁니다. 자, 3번째. 이게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능력일 수 있는데요. 바로 도구 사용입니다. 아무리 두뇌가 똑똑하고 기억력이 좋아도 이거는 부족하죠. 바로 이 도구 사용 능력 때문에 AI가 생각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진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터넷 검색도 하고 이메일도 보내고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도 돌리고 마치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쓰듯이 AI가 필요한 도구들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계획 수립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시장 조사 보고서 하나 써줘. 이렇게 딱 지시를 내리면 에이전트는 이걸 그냥 막무가내로 시작하지 않아요. 머릿속으로 오케이, 첫 번째는 자료 검색, 두 번째는 데이터 분석, 세 번째는 초안 작성, 이런 식으로 스스로 일을 착착 쪼개고 순서를 정해서 실행하는 거죠. 바로 이게 에이전트가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핵심 비결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똑똑한 에이전트를 만드는 4가지 핵심 요소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해지죠. 도대체 어떤 기술이 발전했길래 이런 능력들이 가능해진 걸까요? 이 에이전트 혁명을 이끌고 있는 기술적인 3개의 기둥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뭐니 해도 AI 두뇌 자체의 발전입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구글의 제미나이 3 같은 최신 AI 모델들의 성능이 정말 말 그대로 수직 상승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본 두뇌 자체가 엄청나게 똑똑해졌으니까 에이전트가 복잡한 문제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술 기둥으로 넘어가기 전에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먼저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바로 MCP라는 용어인데요. 요즘 AI 뉴스점 보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MCP라는 말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기술을 동시에 가리킨다는 겁니다. 이거 구분 못하면 진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보시면 왼쪽이 하드웨어 MCP, 멀티칩 패키지예요. 이건 그냥 AI를 돌리는 강력한 엔진, 그러니까 반도체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오른쪽은 소프트웨어 MCP,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주인공입니다. AI 에이전트가 외부의 여러 도구들이랑 소통하기 위한 표준 규격, 그러니까 딱 AI 세계의 USB 포트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쉬워요. 그럼 이런 소프트웨어 기술들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자, 엔트로픽이 만든 MCP는 AI가 외부 도구랑 연결되는 표준이라고 했죠. 반면에 구글이 만든 A2A라는 건요, AI 에이전트들끼리 서로 대화하고 협업하기 위한 표준이에요. 비유하자면 MCP가 AI가 쓸 연장을 연결하는 규격이라면 A2A는 AI 동료들끼리 쓰는 업무용 메신저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도구와의 소통, 다른 하나는 동료와의 소통. 딱 구분되시죠? 근데 진짜 재밌는 건요. 구글이 공식 문서에다가 A2A는 MCP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트까지 붙여서 써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둘이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는 AI가 도구를 잘 쓰게 해주고 다른 하나는 AI끼리 협력을 잘하게 해주니까 둘이 합쳐져서 훨씬 더 강력한 에이전트 생태계를 만드는 환상의 파트너다.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론적인 얘기를 쭉 해봤으니까 이제 제일 재밌는 부분이죠. 이 모든 기술들이 합쳐져서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글의 안티그래비티라는 실제 에이전트 사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구글의 AI 코딩 에이전트 안티그래비티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개발자가 그냥 말로 로그인 기능 하나 만들어줘 라고 목표만 딱 주면요. 에이전트가 알아서 2단계 작업을 계획하죠. 그리고 3단계 코드를 짜는 도구를 사용해서 코드를 막 써내려가고요. 마지막 4단계에서는 자기가 짠 코드를 직접 테스트까지 해서 완벽하게 끝냅니다. 어떠세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추론, 계획, 도구 사용, 이 능력들이 전부 합쳐져서 실제로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대단하죠? 보신 것처럼 AI 에이전트는 정말 우리의 새로운 AI 동료가 될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마냥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겠죠? 이 기술이 정말 우리 삶에 들어오려면 앞으로 우리가 넘어야 할 과제들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꽤 많습니다. 첫째는 신뢰성 문제예요. 과연 에이전트가 실수 없이 100% 완벽하게 일을 처리할 거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보안이죠. 스스로 시스템에 막 접근하는 AI를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다가 아직은 너무 비싼 비용 문제, 그리고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 앞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추론 능력의 한계까지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AI 에이전트는 더 이상 단순한 도구가 아니에요.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우리의 협력자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바로 옆자리에 AI 동료가 앉아서 같이 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새로운 파트너를 맞이할 준비 여러분은 과연 되어 있으신가요? 바로 이 질문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 기술의 변화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는 겁니다.